내가 그 첫날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동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수예요. 당연히 수일치. 그리고 이제 태하고 시제가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은 동사 문제 자체가 그냥 수일치만 물어보고 그냥 능수동만 물어보고 이런 문제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오죠. 혼합형으로. 그래서 이제 수태 시제의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초반에 정리했었던 것처럼 주어하고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게 수일치야.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이 테이블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죠. 1인칭 단수 복수의 동사 형태, 2인칭, 3인칭 이런 애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봤었을 때 단복수가 나올 때 그거에 맞게끔 동사의 형태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익에서 1인칭, 2인칭이 주어 자리에 나와서 수일치 문제를 맞추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이 집중해줘야 되는 건 3인칭이야. 그래서 3인칭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그게 단수 주어면 단수 동사를 어떻게 쓰고 복수면 복수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가 정리가 되면 되고 그러면 3인칭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3인칭 주어가 온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단수 주어일 때 단수 동사는 동사의 s나 es를 붙여서 쓴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복수 주어로 나오면 원형 동사를 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1인칭, 2인칭이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볼 일이 없을 거거든. 시험장 가면. 그래서 너 빼고 나머지가 올 거기 때문에 3인칭으로 그냥 세팅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단수 주어의 단수 동사는 동사의 s나 es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 주어일 때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두 동사가 나와도 마찬가지지. 얘네는 전부 s나 es가 붙는 거고 복수로 가진 애는 얘 혼자 그냥 원형을 쓴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는 애니까 머릿속에 그거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외울 건데 일단은 출제 유형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 별표 치세요. 눈에 눈에 들어오게. 수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그냥 단순히 단수 동사 ses 붙인다, 복수 동사에 동사 원형 쓴다가 아니라 그러면 단수 동사하고 짝꿍인 애들이 있겠죠. 무조건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니? 현재 시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외워줘야 돼. 첫 번째 당연히 단수 명사. 그래서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단수로 나오면 그건 뭐야? s나 es가 안 붙으면 돼.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죠. 여기는 어렵지 않아? 자, 두 번째 외우세요. 불가산 명사. 자, 불가산 명사는 뭐다? 셀 수 없는 명사다. 나는 불가산이란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럼 옆에다 쓸 거. 셀 수 없는 명사. 따라서 수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다? 얘가 셀 수 없는 대표적인 토익 빈줄이야. 외워두도록 하시고 걔는 단수 취급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몰랐으면 외울 걸. 고유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주로 토익은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 이름이 되죠. 그래서 특정 고유 명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 유명하죠. 고유 명사죠. 이런 애들이 오면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한다. 그 다음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투부정사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지? 지난주 목요일날 했었던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무조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무조건 단수동사 쓴다. 정해진 룰이니까. 그 다음 여러분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내가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오는 거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와도 여기는 항상 단수동사. 여기에 대절이 오든 뭐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오든 when으로 시작하는 게 오든 명사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 자리에 앉으면 단수동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더 플러스로 들어가면 이 친구도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가끔 주어 자리에 of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런 패턴 one of the 땡땡 이런 거 본 적 있죠? 또는 each of the 땡땡 이런 거. 이게 주어 자리에 오면 어떻다? 족혀야 될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얘는 무조건 단수야. 단수 동사야 무조건. one of가 앞에 붙으면 이거는 외우기 쉬워. 왜? one이 하나잖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하나라는 뜻의 얘 때문에 여기가 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이거는 그냥 외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번외편으로 꼭 외워줘야 되는 게 요거 별표 치고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야. 아시겠죠?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단수동사야. 그러면 복수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라고 쓰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게 들어올 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복수, 하지만 동사는 단수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더 넘버 오브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어 자리가. 그러면 더 넘버 오브도 똑같아. 더 넘버 오브가 붙으면 무조건 동사는 단수야. 그러나 조건이 또 있다. 무슨 조건? 여기가 무조건 복수명사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유형이 총 몇 개냐면 7개거든. 이게 외워져야 돼. 됐지?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 기준으로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애는 지금 내가 언급한 이 7가지가 무조건 단수 동사를 끌고 가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반대는 누구다? 언제나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케이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려운 거 아닌 게, 자, 복수 명사라는 건 뭐예요? 명사에 s 붙으면 되죠? 그래서 복수 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무슨 동사 온다? 복수 동사 오면 된다. 모르는 거 아닐 거고, 그러나 이런 애는 이제 외워야지 나머지를. 자, 이런 애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무조건 무슨 동사? 복수 동사. 그래서 여러분 both나 man이나 a few나 few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얘는 품사가 대명사도 되지만 형용사 역할도 하는 친구야. 그래서 이거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 자체가 혼자서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다고 하면 그때 품사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oth가 주어 자리에 오면 복수 동사. 몇 개라는 뜻의 a few가 주어 자리에 오면 복수 동사.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이 4가지는 머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친구도 외울 필요 없이 이해가 되죠? A 그리고 B면 주어에 A하고 B라는 명사 2개 쓰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복수 동사를 쓸 것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 number of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 자리에 붙으면 무조건 복수 동사. 여기서 A라고 하는 부분에 별표 치시고, 얘가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냐면 위에 있는 더 number of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더가 붙으면 단수동사, 앞에 어가 붙으면 복수동사야.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의 뜻이 얘랑 동의어니까 많은이란 뜻을 가져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복수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많은 복수명사, 복수동사다. 그래서 number of하고 더 number of의 쓰임의 차이는 알아야 되고, 더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 아니지. 더 number of는 여기도 쓰여 있겠지만 뭐라고 썼냐면 뭐뭐의 수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필수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더 number of가 오느냐, number of가 오느냐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동사의 수일치가 다르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일치에선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2번 같은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봤기 때문에 이제 구경은 했을 텐데, A, B, C, D 제일 먼저 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지금 봤을 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품사 문제로 들어가지 어휘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품사 문제니까 내가 주어 자리에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더 use를 목적어로 들고 나오면 되는 삼형식의 구조가 나오는 거야. 토익이 제일 좋아하며 영어에서 제일 흔한 구조가 삼형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 결국 동사 문제니까 제일 먼저 할 거 동사 자리 올 수 없는 애부터 걸러내면 되죠. 그러면 A하고 C하고 D가 남는데 그 다음에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일치다. 주어는 동사에 항상 영향을 줄 거라서, 그러면 여기 주어 자리에 뒤에 복수가 붙었든 말든 얘는 고유명사 취급을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고유명사가 주어 자리에 와 있는 케이스야.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얘가 대문자인데 여기서 I가 대문자잖아. 만약에 이 친구가 명사 취급하는 거였으면 I가 대문자로 안 나와요. 소문자로 나오지.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산업이라는 뜻의 명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회사 이름으로 붙은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고유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죠. 그럼 여기는 뭐 온다? 단수동사 와야지 돼. 그러면 여러분 보기 중에서 단수동사 아닌 애 걸러내면 얘 걸러내고 얘 걸러내면 C번 정답. 이렇게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수동사와 복수동사를 구분하는 게 1차적인 애죠. 여기에 해부동사가 오든 두동사가 오든 똑같지? 뒤에 S로 끝나면 단수인 거야. 그런데 그냥 원래 있는 형태대로 끝나면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일치를 테스트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출제형 2번째는 수일치에서 조금 더 점수를 득점하려면 얘를 이제 외우고 들어가는데, 많이 본 적 있을 건데 우리가 명사 같은 애가 주어 자리에 올 때 그냥 명사 혼자 주어 자리에 와도 되지만 주로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형용사 수식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외워줘야 되는 건 명사가 수량 표현하고 함께 쓰여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은 수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수량 형용사, 한정사라고 얘기하는 애에 들어가는데 외워줘야 될 게 뭐냐. 언제나 단수명사하고 짝꿍을 이루는 수 형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원이나 싱글이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단수명사를 쓴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해석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지. 모든이라는 뜻을 가져가면 왠지 복수명사 쓸 것 같지만 얘 무조건 단수명사란 짝꿍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은 뭐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뒤에 단수명사를 쓴다. 그래서 이런 애들의 수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each가 나왔는데 each member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맞죠? 얘가 수형용사, 단수명사, 그럼 얘를 통으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는 당연히 단수동사가 와야 되겠지. 따라서 이것까지 끌고 가야 돼. 이 친구들은 단수명사와 짝꿍이면서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동사랑 짝꿍.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each member are이 안 되겠지. 당연히 each member is가 되겠죠. 그 애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얘는 양이 많은데 다 외우세요. 지금 내가 두 번째 칸으로 나온 애들의 가장 큰 특징 무조건 복수명사랑 짝꿍. 그 말은 명사 중에 s나 es 붙는 애하고만 짝꿍이 되는 친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봤던 both가 여기 나오지, a few도 나오지, few도 나와. 그리고 several 이런 애도 나오고 이런 애들은 혼자 쓰면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명사를 끌고 나올 때는 당연히 both가 두 개라는 뜻이니까 both students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수명사를 끌고 나올 때 뒤에 동사는 뭐를 쓴다? 복수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수량 형용사의 쓰임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토익에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친구들 자, 얘 같은 경우는 형태를 잘 봐둬야 돼. 위에 같은 경우는 수량 표현 다음에 바로 명사가 지금 직행을 하는 케이스였죠. 위에 두 개는. 그런데 밑에 애들은 무조건 누가 끼냐면 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of 더가 껴서 들어가는 거야. 형태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 of 더라고 써놨죠. 그러면 여기 앞에 누가 왔느냐? most부터 시작해서 some까지 전부 부분 표현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부분 표현을 해서 쓸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단수명사 뒤에 단수동사가 올 수 있고 복수명사 뒤에는 복수동사 온다. 요렇게 양다리 걸친 애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단수명사는 뭐라고 쓰냐면 가로 열고 이렇게 쓰세요. 여기서 단수명사라고 하는 건 불가산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그냥 지워도 돼. 얘 단수명사 지워버리고 여기 불가산명사라고 쓰세요. 그래서 지금 부분을 나타내는 most부터 시작해서 some까지는 of 더라고 해서 부분을 나타낼 때 불가산명사가 와도 되고 뒤에 복수명사가 와도 돼. 불가산명사가 오면 셀 수 없으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고 복수가 오면 그거에 맞춰서 복수동사를 쓴다. 그래서 이 테이블 3개 전부 다 외워줄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오늘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내일 외워야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안에 해결을 해주면 돼. 그래야지 그 다음 거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온 거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런 애들 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춰낼 수가 있어야 되죠. 별로 고민 없이. 누가 봐도 품사 문제인 거 대놓고 티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캔디데이트란 주어 들고 가면서 여기에 동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폼이 목적어니까 또 삼형시. 그랬을 때 이 동사 자리에 자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단수 따라서 여기 뭐 온다? 단수 동사가 오는 룰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동사 중에서 동사 안 되는 애들은 제껴내면 되고 얘하고 얘 중에서 고른 다음에 S 붙는 D번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얘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수량형용사하고.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를 받았을 때 공식을 대입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자 most of the equipment 6번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품사 문제죠.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동사 써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마침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온 애들을 보면 여기에서 equipment라고 하는 친구 앞에 most of가 붙었는데 이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중에 대부분.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 친구는 대표적인 불가산이라 equipment는 셀 수가 없어.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그 개념을 끌고 가면 이거 못해요. 아시겠죠? 그냥 셀 수 없어. 장비라는 뜻이지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여기가 누가 와야 돼? 단수동사 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most만 보고서 아 대부분 그러니까 복수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most of 뒤에 불가산 뒤에는 단수동사다. 그러면 여기도 단수동사를 골라야 되니까 동사 안 된 애들 제끼고 얘가 단수니까 A번. 그래서 수량 형용사가 나오면서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전에 앞에 나오는 테이블을 외워주셔야 되고 지금 몇 번이나 내가 예문에도 썼고 문제도 나왔지만 equipment는 꼭 외워야 될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에서 수일치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단순한 애들. 두 번째는 수량 형용사랑 수일치. 세 번째는 문장 구조랑 수일치인 거야. 그럼 문장 구조 수일치에서 얘는 외울 필요가 없죠. 주어 자리에 both A and B 나오면 복수동사 쓴다는 건 여러분이 이해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 A, B 둘 다니까 복수동사 쓰고 그러나 이런 친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얘도 지금 전부 다 A, B를 같이 써야 되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주어 자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로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다? 이 친구는 무조건 복수, 무조건 단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B라고 하는 명사의 수일치를 할 거다. 따라서 토익에선 뭐가 더 잘 나오겠어? 얘가 더 잘 나오겠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A, and B는 다 맞출 거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아는 애들만 맞출 거라서 B 파트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잘 나오냐? 얘가 잘 나오겠죠. 왜? 혼자 여기 했으니까. 그래서 as well as가 들어가는 애는 앞에 명사에 수일치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하는 건 이해라기보다는 외워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거라. 그래서 예문에도 내가 썼지만 자, as well as 기준이야. 그럼 누가 B냐면 얘가 B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준 대로 외워줘야 돼. B as well as A죠.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동사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복수니까 여기 무슨 동사 써? 복수동사 써야 되죠. 따라서 comply 정답.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지금 내가 출제형 3번까지 했는데 이 3개 중에 뭐가 나오든 문제를 맞춰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 특히 이번 달 말에 시험 볼 거니까. 자, 그 다음 출제형 4번은 얘 같은 경우는 옆에 뭐라고 쓰냐면 챕터 1이랑 연관, 챕터 1 참고 뭐 이렇게 쓰던지. 아시겠죠? 챕터 1 문장 구조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챕터 1 참고.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챕터 1에서 이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완전히 외워줘야 되는데 지금 수식어가 있는 문장 수일치도 첫날 문장 구성 구조할 때 내가 마지막에 강조했죠. 이거를 수식어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수일치를 풀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던 건 그날은 내가 예문을 하나하나 다 띄워주면서 설명을 했고 그때 얘기했던 게 주어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로는 크게 이렇게 4종류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4가지의 수식어의 생긴 모양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수식어를 구분하고 동사 수일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문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어리 쓰여야 되는 이유를 판단이 돼야 돼요. 여기 동사 자리에 is가 아니라 are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얘 혼자 주어져. 여기서 in the conference room까지 전체가 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room이 단수니까 단수 동사 써야지 이렇게 가면 수일치 다 틀리는 거고 여기서 주어는 명사인 애만 주어야. 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럼 여러분이 전치사 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수식어인 걸 알아야 얘를 제끼고 얘를 갖고 여기를 맞출 거라 본인이 이게 뭔지 모르면 1번 챕터에 가서 수식어 파트를 쫙 보고 정리하실 것.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출제형 4번은 수식어가 있는 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수식어는 제낀다. 진짜 주어만 가지고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도 지금 보게 되면 9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9번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보면 전부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는데 B번 얘 혼자만 동사 자리에 못 쓰죠. 이런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동사 문제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건 이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따지는 게 1번. 그래서 문장 구조를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마침표를 찍는데 여기에 동사 자리라고 보기 전에 product manufactured 하면 우리가 manufacture가 생산하다는 동사인 걸 잘 알잖아요. 아 주어가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아니겠지라고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보통은 토익에서는 주어 뒤에 동사를 바로 넣어주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
주어가 나오면 수식어,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를 엄청 장황하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동사가 저 뒤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더블 체크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봤을 때도 이 자리가 의심을 하는데 프로덕트가 여기 주어가 나오고 본인이 배운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묶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면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첫날 무슨 얘기했어? 분사는 이렇게 주어를 수식할 수 있거든. 그러면 manufactured부터 여기까지가 통으로 수식어. 그러면 여기가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여기에 맞춰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물건들은 이라고 했을 때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B번 탈락, 얘가 복수니까 C번 탈락, A번 탈락, D번 정답이죠. 이렇게 들어올 거라서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어 뒤에 바로 동사를 고르라는 문제는 어휘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 떠먹여주는 그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식어가 지금 위에 내가 나열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연상이 돼야 되고 어떻게 생겨 먹어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챕터 1을 가서 꼭 리뷰를 할 거, 오늘. 그 다음